지훈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아픈 건 아니고, 너 내일 집에 좀 올 수 있겠니? 갑자기요? 무슨 일인데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재혼하려고 한다. 그 순간 제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담배 한 번 피운 적 없는 분이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사기였고 6개월이라던 시간도 채 버티지 못하고 4개월 만에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병실에서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아빠 잘 챙겨드려라. 아빠는 혼자 두면 안 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챙기셔야죠. 바보야. 엄마는 이제 못 챙겨. 내가 해야지.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으신 분이었지만 그 후로는 아예 입을 다무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드시지 않고 밤에는 거실 소파에서 TV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 댁에 들러 냉장고를 채우고 청소를 했어요. 아버지, 밥은 드세요? 응, 먹는다. 뭐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어. 대화는 늘 이렇게 짧았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낯선 여자 구두 한 켤레가 신발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지? 거실로 들어서자 아버지 옆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왔니? 이쪽은 아버지가 저를 보며 소개했습니다. 장미숙 씨다. 아빠가 요즘 만나고 있는 분이야. 여자는 저를 보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숙이라고 합니다. 지훈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안녕하세요. 겨우 그 말만 내뱉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가 미숙 씨를 알게 된 지 1년쯤 됐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났어. 그리고 우리 결혼하기로 했다. 네? 다음 달에 혼인신고할 거야. 큰 예식은 안 하고 조촐하게.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장미숙이라는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고 아버지는 5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말도 안 돼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아내 수진에게 털어놨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5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재혼이라니. 수진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버님도 외로우셨을 거야. 외로우면 자식이 챙기면 되잖아. 왜 꼭 재혼을 해야 해? 하지만 그리고 그 여자 뭔가 이상해. 분명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사람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 직감이야.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못 챙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여자의 정체를 파헤치겠어. 먼저 인터넷 검색부터 시작했습니다. 장미숙,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수백 명이 검색됐습니다. SNS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계정은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네. 요즘 누구나 SNS 하나쯤은 하는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분 장미숙 씨요. 어떤 분이세요? 좋은 사람이야. 아주 착하고. 가족은 있으세요? 혼자 사신대. 남편이랑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은 없다더라. 직업은요? 옛날에 식당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신대. 건물 임대료로 사신다고 하시더라. 건물 임대료.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건물이 있다고? 그럼 재산이 있다는 건데 왜 굳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 출신이었어요. 연금 받으시고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습니다. 재산을 노릴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장미숙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께 그녀가 사는 동네를 넌지시 물어봤고 그곳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그녀의 집은 낡은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건물 임대료로 산다고 했는데 이게 그 건물인가? 한참을 기다리자 장미숙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러 가는 듯 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시장에서 그녀는 아주 꼼꼼하게 물건을 샀어요. 가격을 물어보고 깎고 신선한 것만 골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제 어머니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시장을 좋아하셨고 물건을 살 때면 꼼꼼하게 따지셨어요. 아니야, 헷갈리지 마. 저 여자는 엄마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계속 지켜봤습니다. 장을 마친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 그녀의 집에서 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자식 없다고 하지 않았나? 남자는 담배를 피우며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래, 알았어. 다음 주까지 준비할게.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끊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장미숙에게 직접 따져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그녀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장미숙 씨. 제 목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지훈 씨. 어떻게?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왜 접근하셨습니까? 네? 아버지한테 무슨 목적이 있으신 거죠? 재산? 아니면 다른 뭔가? 장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훈 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니에요. 어제 당신 집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는 걸 봤어요. 자식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에 장미숙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말씀드릴게요. 장미숙의 집 거실은 낡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차를 내어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 조카예요. 조카요? 네, 제 오빠의 아들입니다. 오빠는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조카는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보고 있어요. 조카 외에는 가족이 없거든요. 그럼 건물 임대료로 산다고 하신 건 거짓말이었어요. 장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는 식당을 했었지만 5년 전에 망했어요. 빚을 갚느라 전 재산을 날렸고 지금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아버님께 제 형편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님이 저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려고 하실까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미숙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지훈 씨가 저를 의심하는 거 알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드님 입장에서야 당연히 경계하셨겠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아버님을 멀리하려고 했어요. 제 형편 때문에 아버님께 짐이 될까봐. 하지만 아버님이 계속 연락하시더라고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숙 씨, 우리 서로 위로가 되어줍시다. 외로운 사람끼리요. 라고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좋아요. 진심으로요. 아버님의 돈이나 집이 아니라 아버님 그 자체가 좋아요. 장미숙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명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 제발 아버님만은 제게서 빼앗아 가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키려고 했던 건 아버지가 아니라 제 죄책감이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제 감정만 앞세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아빠 잘 챙겨드려라. 아빠는 혼자 두면 안 돼. 저는 아버지를 챙긴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아버지를 혼자 두고 있었던 겁니다. 주말에 냉장고 채워드리고 청소해드리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건 함께 밥 먹을 사람, 함께 TV 볼 사람, 함께 웃을 사람이었을 텐데요. 저는 그걸 주지 못했습니다. 대신 장미숙이라는 여자가 그걸 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장미숙 씨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 나눴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다 알게 됐구나. 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행복을 지지해야 한다는 걸요. 지훈아, 축하드려요. 아버지, 진심으로요. 한 달 후, 아버지의 혼인신고 날이 왔습니다. 구청 앞에는 저희 부부와 장미숙의 조카,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였어요. 장미숙은 수수한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말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두 분은 나란히 서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엄마,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우리는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장미수, 아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내인 그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지훈 씨, 네, 감사해요. 이해해 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처음에 너무 심하게 대했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분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아버님 잘 모실게요. 그리고 저도 지훈 씨를 제 아들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버지 댁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주말에 방문하면 두 분이 함께 TV를 보며 웃고 계셨습니다.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집안은 늘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건강해지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도 밝아졌어요. 지훈아, 이번 주말에 같이 등산 갈래? 등산요? 아버지가? 그럼 요즘 미숙이랑 자주 가거든. 건강해졌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미숙을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님이 집에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꾸 밖으로 모시고 나가요. 그랬군요. 지훈 씨도 같이 가요. 가족끼리 가는 거예요. 가족, 그 단어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장미숙의 조카 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버지 댁에서였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민수야. 안녕하세요. 민수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장미숙이 설명해 주었어요. 민수가 요즘 아버님 댁에 자주 와요. 아버님이 민수를 많이 예뻐하세요. 그래요? 네, 아버님이 민수한테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 주시고 같이 산책도 하시고 아버지는 민수의 그림을 보며 칭찬하고 계셨어요. 우리 민수 그림 정말 잘 그리네. 이거 봐라. 하늘이 정말 예쁘다.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새 아내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벌초를 하고 성묘를 했어요. 엄마, 저 왔어요. 저는 어머니 묘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재혼하셨어요.
좋은 분이세요. 엄마만큼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엄마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한 게 엄마를 기억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걸요.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네. 아버지, 고맙다. 이해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아버지가 다시 웃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어머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치 어머니가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재혼 1년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데커실에는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풍선도 매달려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두 분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장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정말 고마워요. 저도 감사해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셔서요. 우리는 케이크를 자르고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 수진이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아? 뭐려? 처음에 장미숙 씨를 그렇게 의심했던 것.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죠.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감사하다니?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배웠거든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 진짜 사랑은 제 감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하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 저는 그걸 1년 동안 배웠습니다.